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협상은 오늘 재개됐지만 미국의 약점을 간파한 이란이 정세 주도권을 틀어주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공습을 장담하던 미국과 이란의 기습적인 맞불 선제 타격, 그리고 전격적인 미국의 공습 취소. 숨막히게 이어지던 강대강 대치는 결국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협상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세의 본질은 이란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는 뉴 노멀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미사일 부족 사태를 맞았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군 기지를 먼저 때리는 과감함을 선보인 뒤 곧바로 해협 개방이라는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We were also asked by Iran very strongly, actually. They said we'd like to make a deal now.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소셜미디어에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쥐어주고 공습을 스스로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승적 합의라며 자화자찬하는 사이 이란은 오만과의 협약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붙이고 있습니다. سازوکاری رو اتخاذ بکنیم که حقوق حاکمیتی ایران به طور کامل رعایت بشه. گفتگوهای ما با عمان گفتگوهای دو جانبه است. به کسی دیگه‌ای مربوط نمیشه.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분이라는 트로피만 안겨준 채 실속과 주도권을 완벽히 챙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한계를 찌르며 트럼프를 사실상 갖고 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이제 이란이 설계한 새로운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의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직후 쇼핑몰에서 대피했던 20대 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서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지진 당시에 이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전희 기자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하고 약 1시간 20분 뒤인 28일 오후 5시 50분쯤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센터 이온 쇼핑몰 건물 2층이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직원과 고객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여직원 2명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유족들을 인용해 쇼핑몰 잡화점에서 일하던 22살 오우타케 구루미 씨가 회사 지시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간 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대피했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해서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우타케 씨와 다른 직원 1명이 건물로 다시 들어간 지 5분 만에 쇼핑몰은 폭발했고 다음 날 매장 인근에서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은 어제 오우타케 씨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장에게 지시받은 점장이 직원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두라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온 쇼핑몰 측은 대피 후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며 사과했습니다. このような結果を招く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돈부터 챙기라는 무리한 지시가 무고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두입니다. 영남에 주로 집중됐던 극한 더위가 오늘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 몰려왔습니다. 서울은 현재 36도까지 치솟으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볕이 매우 좀 뜨거워 보이는데 날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공식 기온은 현재 36.1도를 넘어서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비공식 기록으로는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강남구가 38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또 극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한 햇볕 아래 잠시만 서 있어도 피부가 따가운 걸 넘어서 아프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 광화문 광장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에서 그 더위 피하려고 이번에 서울 왔는데 서울도 더워가지고 지금 물놀이 하러 왔어요.
낮 동안 쌓인 열기는 밤 사이에도 쉽게 식지 못하겠습니다.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 서울은 내일도 아침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밤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광주와 창원 26도 등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계속됩니다. 내일도 서울 37도, 여주가 38도까지 치솟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염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대구는 36도 등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뜨거운 공기는 여전하겠습니다. 폭염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 한때 5에서 많게는 60mm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지속하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충분히 꼭 익혀 드시고 또 채소와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 드시는 게 건강한 관리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맹희정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설명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외쳤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회를 2시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명도 대표 직무대행계 원내대표 주재로 열렸는데요. 야권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보안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안수사 요구의 절차와 기한을 더 명확히 했고 피해자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보완했다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선 정권 송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혹세무민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소기각 조항에도 대통령 재판을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벌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기각 조항을 겨냥해선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판세 어떻습니까? 네,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1,200표 남짓입니다.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개파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청래 후보 오늘 강원 일정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를 응원하는 상황 속 불경 1위는 단순 승리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 구호를 현수막으로 내건 걸 두고 자기 무덤 파는 일이라며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길 거다 자신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당청이 마치 레버리지 ETF처럼 2배로 멀어지는 것 같다며 거듭 반면 구도를 띄웠습니다. 각축전 속 결국 승패는 호남이 가를 거란 관측에 따라 후보들 구애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강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정 후보 오늘은 강원을 찾았지만요. 아침 SNS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 호남 지인의 연락해달라며 읍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폭염으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는 녹조가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김기수 기자, 그곳엔 조류 경보가 발령됐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이곳 대청호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곳곳이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또 바람이 불 때마다 짙은 녹조띠가 보이고 비린내와 흙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회남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습니다. 회남수역은 지난달 30일 기준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만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2차례 연속 측정값을 기준으로 만세를 넘으면 경계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이 기준을 2배 넘게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문희수역의 경우도 밀리리터당 세포수가 2,000을 넘어서면서 관심 단계 바로 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문희와 추동수역의 수온 역시 29도와 28도를 기록하면서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류 상황이 심각해지면 악취는 물론 수중에 있는 산수가 부족해지면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조류 증가에 따라 문희 취수탑의 조류 독소와 냄새 물질 등 13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운영을 강화해 독소를 제거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와 오염원 집중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금강역 환경청도 녹조 발생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녹조 제거 설비 등 방제 장비를 투입하고 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청호 주변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낮 최고 기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따라 유해 남조류의 증식도 활발해지면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